설날일까 중국 설날일까? 설날 연휴인데요. 이 뉴스에 설날이 중국 설날이라고 중국인들이 주장한다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에 나온 뉴스는 설날이 차이니스 뉴스라고 중국의 일반적 주장 막는다 해서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뉴스원이라는 데서 중국 설날 한국이 훔쳐가 중누리꾼 서경덕 교수 공격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나우뉴스라는 데서 설은 중국의 것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에 중누리꾼들 폭격 이렇게 했고, 파이낸셜 뉴스에서도 중국 설날 한국이 훔쳐가 중누리꾼 서경덕 교수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서경덕 교수가 왜 중국 누리꾼들한테 공격을 받냐면요. 이분이 영문 표기를 Chinese New Year가 아니고 Lunar New Year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대요. 바꾸자고. 그랬더니 중국 설날을 한국이 훔쳐갔다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음력 설날을 세는 국가가 중국뿐만 아니고 한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한 거다. 중국 게 아니고 루너라고 음력이라고 해야 된다. 음력 설날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은 원래 중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중국의 설날을 한국이 훔쳐갔다. 이런 식으로 도배하고 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 원래 중국의 지배하에 있었다라는 주장은 제가 잃어버린 상고사라는 주제에서 많이 다뤘던 건데요. 이 차이나는 중국일까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이거를 보시기 바라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 한족이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역사는 얼마 없습니다. 맨 마지막인 청나라 왕조도 신라 김씨 후손이 세운 왕조라고 그랬죠. 신라 김씨 후손이 세운 나라이면서 그때 영토를 최대한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혈통주의 역사관으로 보면 청나라는 우리나라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중국은 혈통주의를 하자니까 한족 역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속지주의를 한다고 그랬죠. 현재 중국 땅에 있는 역사는 모두 중국 역사다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도 자기네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고구려 땅의 대부분이 현재 만주 쪽에 있었잖아요. 그 만주가 현재 중국에 속해 있으니까 고구려는 중국 역사다라고 우기는 거죠. 몽고 역사도 중국 역사라고 우기고 있죠. 몽고라는 나라가 분명히 있음에도 원나라가 중국 역사라고 우기는 거예요. 정복왕조잖아요. 몽고 역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몽고는 발의 대야발의 후손인 징기스칸이 세운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편입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한반도 내에 있었던 혈통주의, 속지주의적 혈통주의를 채택을 했어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만주에도 있었고 한반도에도 있었다 보니까 우리 역사로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삼국사기라는 데도 고구려가 나오고, 근데 삼국사기는 발해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해를 우리 역사로 취급 안 했던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국사기는 발해 역사를 쓴 책이 아니고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의 역사를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발해가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혈통주의로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다스렸던 땅은 전부 다 우리 역사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 설날이냐 한국 설날이냐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만들었던 음력은 왜 쓸까요? 음력 설날은 필요할까요? 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옛날 달력을 보면요. 태양력이 있고 태음력이 있어요. 태양력이라는 것은 24절기력입니다. 아직도 쓰고 있죠. 그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농사 문화권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음력은 배를 타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 서해안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잖아요. 밀물 때는 괜찮은데 배를 이제 정박을 해놨어요. 근데 썰물 때 물이 쫙 빠지잖아요.
그러면 배를 타고 어떻게 바다로 나가요? 못 나가죠. 그래서 음력에 의지해서 이게 밀물이 언제인지 썰물이 언제인지 또 물이 어느 정도 차는지 이런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닷가 사람들은 아직도 음력을 씁니다. 그래서 달력이 아주 세밀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다면 중국도 서해안을 공유하기 때문에 음력을 쓰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중국에서 중국의 서해안은 원래 동이족이 살던 곳이에요. 동이족이 다스리던 곳이고 한족이 이 산동반도 쪽에 영향을 끼치게 된 거는 한나라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진나라까지는 한족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마천의 사기 등 모든 중국 역사서에 그렇게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허남부터 진나라까지는 동이족 역사, 한나라부터 한족 역사라고 나옵니다. 그 족보를 부정을 하는 거가 사대주의 사학이라고 그랬죠. 사대 사학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여기에 자세히 나왔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한나라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한나라 수도가 어디였어요? 시안 쪽이었어요. 한무제 무덤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 문화예요? 아니면 농사 문화예요? 농사 문화겠죠? 그럼 농사 문화니까 음력이 중요한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음력을 아직도 써요? 동이족의 역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통적으로 중국 문화에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음력을 쓰지 않던 민족이 음력을 쓰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동이족은 남색족이라고 했습니다. 피부 색깔이 남색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황색족인 한족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몽고반점이라는 남색족의 혼혈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음력 설날은 한민족의 전통 설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이족이라는 남색족은요, 섬에 살던 해양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음력설날 전통을 남긴 거예요. 바이킹이 조상이 아시아인 한국인이라는 영상에서 이 배 모양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당시는 그 갈대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과 뒤의 모양이 똑같다고 그랬죠. 그 전통을 따라서 목재로 배를 만들었어도 같은 디자인을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디자인의 배가 전 세계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고인돌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색족들이 고인돌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에 고인돌이 있는 거예요. 현재 한국인은 남색족과 황색족이 혼혈이 되어서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그랬죠. 산동반도 쪽에 살던 동이와 이 만주 쪽 동이는 다르다고 그래요. 유전자도 좀 다르겠죠. 우리는 혼혈이라고 봐야 되고 중국은 한족이니까 이제 황색족이고, 그래서 음력설날을 쓰던 남색족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중국 동부 쪽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몽고반점이 있을 수 있어요. 조선족한테 물어보니까 몽고반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쪽에서 계속 살았는지, 조상들이 계속 살았는지, 아니면 만주에 있다가 그 산동 쪽으로 이사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중국이라는 나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또 분열이 된다면 한족 문화와 이 동이족 문화는 구분이 될 때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음력설날은 중국의 전통이 아니고 남색족인 동이족의 전통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